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수용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 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 검증과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인선서와 개장 이상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에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용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곽 과장님 모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용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 안전관리과장 전소영, 교통행정과장 안혜영, 도시공사과장 오순정, 부과장 진영식, 건설과장 허윤규, 소리분과장 김만수. 잘 들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개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입니다. 연일 여전활동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병재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전소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미경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영종 중대재해계장입니다. 김한중 민방위 관제계장입니다. 이치섭 예방복구계장님입니다. 백양현 기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안혜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유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경규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강창우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이지영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성달 교통징수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입니다.
옥순정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강윤희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안주연 녹지공원계장입니다. 이정민 강고물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가입니다. 신정식 건축과장입니다. 정혜경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변주환 건축계장입니다. 이종시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정아 주택계장입니다. 서상우 공공건축계장입니다. 임수진 건축안전센터계장님은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건설가입니다. 허윤규 건설과장입니다. 민대기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강주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배성호 토목계장입니다. 정재원 하수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김명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오현주 토지조사계장입니다. 조윤경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이종목 주소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계획, 시책사업 및 현안 사업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와 26개개 현원 1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안전도시국 예산은 세입은 100억, 세출은 274억이며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억, 주차장 특별회계 82억, 재난관리기금 25억, 5개 광고 정비기금 1.5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5년 안전도시국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에서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 발생 전에 산재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및 주민과 방문객이 상생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산광역시 주관 2025년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과는 사계절 꽃도시 조성과 도로환경 관리를 통해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및 산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옥양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과는 맞춤형 지원과 합리적 정비사업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부산시 주관 도시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손실보상과 국공유재산 관리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와 보도정비를 통해 친환경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하천, 하수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촘촘한 주소정보 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구민생활을 구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6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용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구민이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안전관리과는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축제, 행사, 인파관리 강화로 기후 및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재난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관리를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 훈련, 다목적 CCTV 82개소 신규 설치와 교체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집중 호우, 태풍에 대응하여 시설물 사전 점검과 차수판 설치 등 선제적 예방 사업으로 재난 없는 수용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 등의 신규 설치와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인증과는 구민이 신뢰하는 교통인증 구현을 위해 밀양 내립지 공용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안전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하고 스마트한 주차장 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체, 여객 자동차 운송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차량 가태료 2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 30%를 달성하여 교통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과는 사계절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사계절 초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 점용과 노점상, 노상 적치물의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산림재난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에 힘써 모두가 누리는 공원 및 산림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노후 위험 간판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가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위반 건축물 상설 담습반을 운영하고 가설 울타리 점검으로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통형 라운드 테이블 운영으로 주민 체감형 정비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phẩm질 점검단 운영과 업무관리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확대로 안전을 강화하여 건축물 생애 주기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설가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보상 및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공유수면, 하천 및 건설업의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실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합리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으로 사람중심 도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노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선제적인 하수시설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디지털 혁신과 주민 참여를 통한 미래형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 검증을 강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전기업소 지도점검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지가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땅과 사람, 바른 세상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맞춤형 정밀 지적청량 성과를 제공하며 스마트 행정을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 편의를 정진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생활 맞춤형 도로명 주소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구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소정보시설을 구축하며 주소정보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디지털 주소정보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안전도시국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총 8개 중 3개 사업은
작은 불부터 착 붙이는 콘센트 소화기 지원 사업, 보행자를 위한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 금년산 안전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 6개 중 3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사족공원 경관 개선 사업, 밀락 1주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망비 2주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작은 불부터 착 붙이는 콘센트 소화기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취약한 재난 취약기구를 대상으로 전기 콘센트 소화 패치를 지원하겠습니다. 26년 5월부터 보급하여 전 세대 보급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화재 취약 가구들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수영중학교 강황 생활용 예가 일원 총 2개소에 차도를 줄이고 보행 공간을 확대하여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로 사람 중심의 도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산 안전함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산의 경사지 및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로 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본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전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영사족공원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주요 개발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의 명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밀락 1주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간포로 수용교차로 일원 우수조리소 설치 및 강거시설 개선을 통해 상습적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망비 2주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윤강 외수위 상승, 저지대 지형으로 인해 상습 침수 지역인 망미 우려은행 일원을 정비하여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관계 공문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후부터 총괄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개별 질의 요청이 있어 16시까지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6시까지 개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구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소영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서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수감자료 38쪽에 있는 어린이 안전보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 1월 1일 그러니까 올해에 가입한 거죠. 예, 안전관리과장 전소영입니다. 김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보험료가 1억 443만 원 정도입니다. 1억이 넘는 보험료인데 29쪽에 연도별 지급 현황을 보면 건수는 137건으로 제법 많지만은 보험료 지급이 3,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입한 보험료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장 내용을 보니까 보장 내용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 진단비 같은 경우도 2도 화상이면 꽤 심한 건데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보행 중에만 교통사고가 되었을 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고 그 외에 교통사고는 여기 보장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계속 사업하실 거죠?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 하나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이거 입찰이었습니까? 예, 입찰을 했는데 그 한 군데만 들어와서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와서 네네. 아까는 예, 예, 두 그 군데 잘못 입찰 알고 답변 드렸습니다. 했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예요? 네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입찰 준비 중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보험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몇 업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서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군데가 입찰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입찰하면 이번에는 경쟁 입찰로 뽑는 거니까 보험료라든지 보장 내용을 올해보다는 좀 더 잘 보셔가지고 좀 더 많이 보장이 되고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한 그런 어떤 보험을 체결해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내년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수정은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에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좀 더 그 많은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들어오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더 많은 어린이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아직 입찰 지금 들어오는 중이라면서요. 예,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예, 진행 그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 그러면은- 업체 비교해가지고 보장 예. 내용이 제일 좋고 보험료가 제일 싼 대로 저렴한 대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보험 내용은 올해야 똑같고 예. 그 대신 그 입찰이 많이 들어오면 금액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좀 내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장 내용도 이게 여러 군데 입찰하면은 보장 내용도 더 손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보장 내용도 조금 더 확실하게 되도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3번에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재난관리 민력단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 동마다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예, 자율방재단은 지금 각 동에서 다 있고 수영동하고 밀락동 같은 경우에는 광안 1동하고 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순수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주로 통장님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2개 동 정도 빼고는 통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단체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단체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도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인력 수급 면에서 네네, 이제 어렵다는 맞습니다. 말씀인데 그러면 원래 자율방재단이 해야 하는 뭐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저희 재난 대비해서 교육과 훈련도 받고 그리고 뭐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사전 예방
예찰 활동, 뭐 적삼 정비라든지 뭐 하수구 측구 덮개 제거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율방재단을 제가 이제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활동 실적을 사실은 저희가 보기가 쉽지는 않은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교육 훈련하는 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침수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런데 보면은 직접 이제 자율방재단이 오기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통반장님들이 거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보다는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율방재단이 원래 해야 되는 게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뭐 예방이나 침수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취약 시설들을 점검하고 신고하고 무더위에는 한파 쉼터 등도 점검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방재 장비 점검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과는 약간은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거리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이제 딱히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인 봉사를 해달라는 것도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주어지는 그런 뭐 봉사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건 없고 저희 각 동에서 활동을 하면 뭐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 구만 그런가요? 예, 타구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네.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뭐 이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사실은 별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정말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라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이 자율방재단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자율방재단 말고 안전보안관이나 그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행안부에서 우선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내용은 안전신문고 신고가 주요 활동 내용인데 사실은 몇 년 동안 그 활동도 안 하고 있고 해서 유명무실합니다.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행안부에 한번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건의는 결의를 사실 하진 않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구만 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건의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의원님의 그 질의사항에 따라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명무실하다면 그저 이 이름만 남겨두는 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지자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안할 거는 중앙에 직접 제안하고 그런 수용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모든 부서의 공통사항 중에 3번 각종 민원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행감을 시작했을 때부터 4년 전에도 똑같은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은 우리의 수감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접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민원인의 요구가 있겠지만 의원들도 지금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 전에 어떠한 의원님이 이러한 제출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추측컨대 본다고 하면 의원들이 모든 곳에 시선을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민원들과 그거에 대한 처리 내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수감 자료를 하나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타 부서의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나중에 다른 부서도 말을 하겠지만 일단 안전관리과 주무부서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양식에
민원 요지, 보수, 승강기 보수 예를 들면 처리 내용 조치 완료, 가로등 보수 조치 완료, 보안등 설치 답변 완료. 다음 장을 넘겨도 그 다음 장을 넘겨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똑같이 양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이 건건이 모든 사안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이러한 민원들이 있고 이러한 처리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지금 승강기 보수 조치 완료, 가로등 보수 조치 완료, 보안등 설치 답변 완료 이 세 개로 주구장창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보셨을 텐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좀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자세히 꼼꼼히 작성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공개 질의가 나고 나면 뭐 한 민원에 대해서 10줄, 20줄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만 보더라도 그 민원을 받고 나서 확실하게 어떠한 민원의 요지를 설명해 줬고 어떠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주무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 민원에 대한 요지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 내용도 너무 사실 저는 좀 불친절한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제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진정 민원을 넣었죠. 아파트 경계벽 보수. 근데 처리 내용이 뭐죠? 예,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한 거죠. 예, 예. 그거는 지금 여기에 그간 써왔던 내용을 보면 조치 완료, 답변 완료 정도의 왔다 갔다의 답변인데 여기는 그럼 답변 완료 수준 아닌가요? 아파트 경계벽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는 걸 안내를 했을 텐데 그걸 조치 완료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서류를 조금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감 자료에 있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꼭 시정을 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상 이제 행감 기간 중에만 난 언론 보도만 당연히 나와 있을 텐데 잊혀질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윤호중 장관님께서 광남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한 보도가 인공형 CCTV가 없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부산에 있는 16개의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인공지능 CCTV가 없다는 내용이 안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형 CCTV가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기능을 하는 CCTV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공지능 CCTV는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해서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구군 중에 기사에는 저희랑 금정구랑 다른 구까지 총 3개 구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좋다고 해서 모든 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지 않은 바는 아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실제로 설치한 타구에도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가 닿지를 않아서 오탑률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현재 쓰고 있는 CCTV를 좀 더 합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예산보다는 기존에 있는 CCTV를 좀 더 설치를 증가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내년에 11억 5천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음성 인식 AI CCTV를 시범 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1억 5천을 예산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 전부를 다 음성인식 AI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그 목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탑률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예. 업체에 대해서 좀 잘 살피셔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온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고 나면 꼭 어디에 CCTV가 설치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사이에 아까 김진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저는 어린이 안전보험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 전국 지자체 중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정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어디까지 홍보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청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신청이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모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이쁘게 그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전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모두 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다 방문을 해서 그 배부를 했고 또 어린이가 많이 가는 어린이 병원 같은 데도 가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명함식으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홍보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그 그러니까 순간 보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잊혀지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면 내용이 보장을 받은 게 사실은 아까 김진호 의원님 말씀처럼 보장 항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늘리려고 하면 또 예산을 더 수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게 상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밖에서 다쳤을 때 그 상해 진단비가 제일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는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충분히 더 많은 아이들이 상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그 어린이 관련한 우리 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뭐 육종이 됐던 가족센터가 됐던 어린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면 도서관이 됐던요. 이런 데에도 좀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올해가 그 첫 해기 때문에 아직 이 보험을 몰라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어린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3년까지는 이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개별 질의 때도 여쭤봤지만 저희 주민보험, 그러니까 구민보험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게 어떠한 사고이죠? 지금 받은 내역 중에요. 국민보험 중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청구 사유. 저희가 제일 많이 청구된 사유 24년 기준으로는 2024년에는 개물림 사고가 30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 당시 개물림 사고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을 해줬었죠? 네, 그때는 응급실에 가는 조건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을 안 쓰셨지만 추측건데 지금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름에 그러니까 성과 마지막 이름이 다소 특별하기 때문에 좀 봤을 때 이분들은 이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즉 중복인 분들이 계세요. 3개월에 한 번, 또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리고는 이분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바로 25년인데요. 25년에 저희 개물림 사고, 부딪힘 사고가 진단비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얼마로 차등됐죠?
예, 일반 병원으로 갈 수 있고 그 대신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꼭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자료에 의거해서 본다면 50만 원을 받아서 3개월씩 오시던 분들이 어느 시점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10만 원으로 바뀐 시점부터는 같은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저희 응당 우리만의 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반복되는 걸로 추측하여 행안부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50만 원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정수급에 조금 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보험금 지급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10만 원 정도로 내리도록 공고를 받았고 그래서 올해는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보험이란 게 미지수에 투자하는 금액이지만 가서 많은 분들이 보장을 본다 하면 그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일부 추측건데 일부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의 보험 지가라고 하나요?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홍보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이게 한 달 반 뒤에 이런 정산 자료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어디까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수급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촘촘한 행정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존소영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혜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수감 자료 10쪽에 입찰 수입 물품 조달청 계약 요청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공사 이름으로 해서 물품이 수의 계약으로 해서 4개 또는 6개, 그 옆에 광남로 46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경우 보면 거의 8개 물품이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면 이거 한 가지 공사에서 쪼개기로 해서 물품을 수의 계약으로 구입한 게 되는데 사실입니까? 예, 교통행정과 내용입니다. 김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이게 수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꼼꼼히 사실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이거는 수위의 개념이 아니고요. 물품 다수 공급자 계획 업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조달청에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요 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인 경우에는 1억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 구매 물품을 분할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 계약의 개념이 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기록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물품 수위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조달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네네. 방금 저희한테 설명했던 그거는 각주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달아주셔야 저희들이 보기에 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점 각별히 좀 주의해서 네. 수감 자료 작성해 주시기 예, 꼼꼼히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혜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 자료 4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예,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용구에 매년 그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윤정 의원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측정되어 있죠? 주거지 주차장의 예산은 저희 시설 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매년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은 제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포함되면 10억이나 뭐 15억이나 이렇게 하는데 시설 개선비로는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뭐 그 정도. 이 자료에 보면은 수용구 주거지 주차장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한 개소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뭐 예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기타 주차장 특별회계로 여러 가지 뭐 불법 주정차나 그런 그걸 하면서 이제 예산을 뭐 10억이든 남녀 잉여분에 대해서 10억이든 뭐 20억이든 이렇게 쭉 만들어 왔는데 사실 최근에는 밀락 매립지 공사 때문에 그게 이제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10억 정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 수용구가 워낙 매입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토지 매입이 좀 가격이 낮고 좀 손쉬운데 좀 망미동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은 있습니다, 사실. 그 1년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예산이 예를 들어 적으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부족한 주차장은 계속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남천 1동이나 강안 2동, 먼저 강안 3동 이런 데는 주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실제로 남천 1동, 남천 2동, 강안 2동 이쪽이 또 땅 매입이 또 워낙 그 고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뭐 수영동이나 망밀동, 망미동으로 뭐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게 사시는 분이 또 불편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에 이제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좀 확보해가지고 좀 주거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신 자료에 보면은 실제로 수용동하고 강안 이동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주거지 주차장 수익금이 수용동 같은 경우는 1년에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안동 같은 경우는 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강안 이동에 그럼 땅값이 비싸서 그러면 주거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실 주거지 주차장 한 면에 1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근데 적어도 12면 정도 이상은 돼야지 주거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강안 이동에 땅을 사서 12면을 만들려면은 30억이 더 매입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드는 형편이라서 이제 조금 그래서 그쪽으로는 조금 주차장 공사가 조금 진행이 많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의 수익금 중에 위탁 수수료는 몇 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40%를 지급하고 40% 지급하고 있죠. 그 40%로 따지면은 실제로 수용동 같은 경우는 그 동해 위탁 수수료 지급하는 게 1년에 한 2,600만 원, 2,500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급 내용을 그 동해에서 사용하고 난 후에 우리 구청에서 수익금을 받아서 40%를 지급해 주잖아요. 네. 그런 사용 내역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동별로? 이 수익금이라는 게 이제 뭐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던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주거지 주차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수익금에 대한 뭐 지출 현황이라는 거는 보고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세부적인 사항은 못 받더라도 현금이 40%라는 금액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 사용 내역을 받아야지 사용 내역을 안 받으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이제 주민들의 그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도 동별로 의견을 한번 조회해가지고 그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 지출 현황을 이제 좀 별도로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에 그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이 수용구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용 주차장 50면 이상이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공용 주차장 공용 주차장 빼고 주거지 주차장. 주거 주차장인 경우에는 밀락도 넣을 어른이
하고 망미 1동에 이제 593-229 망미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거기에 예, 설치되어 망미 있습니다. 일동에 예.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가보고 또 사진을 또 찍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그 11면 중에 2면이 전기차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그 민원이 뭐냐면은 주거지 주차장에는 매월 이제 월대를 사용료를 내고 쓰는데 그게 남바도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면 그냥 대고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전기차는 돼 있는데 지금은 이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낮에 충전한 사람이 화물차 운전을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난 후에는 그 충전하면서 꽂아놓고 퇴근을 해버리거든요. 해버리고 나면은 이게 뭐 그 이튿날 출근은 하든 안 하든 계속 그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하려면 항상 그 차가 돼 있어가지고 충전을 못 하고 있대요. 차를 빼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료니까 주차를 그냥 해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뭐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게 완속이다 보니 완속이 사실 10시간 이상 충전이 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특정 인분이 거기를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이제 전기차를 갖고 있으면 꽂고 밤에 뭐 퇴근하면서 꽂고 아침에 출근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다른 분이 충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그 한 일정 기간 이용 현황이나 요걸 한번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진 혹시 저기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기 보면은 또 우연찮게 제가 어제 낮에 가니까 전기차는 안 돼 있었는데 저녁에 돼 있는 줄 알고 저녁에 갔더만 차가 안 돼 있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저 2면이 있거든요. 2면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완속 충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대놓고 자기 주차장 같이 쓰고 그리고 지금 이거 내용에 보면은 완속 충전기는 14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그 2대 되고 나면 다른 분들은 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뭐 급속으로 뭐 바꾸든지 안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은 저걸 주거지상으로 활용하던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정 기간 저희들도 한번 이용 현황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차 관리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지금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위탁 그 단체가 망미 1동, 남천 1동, 수영동 같은 경우는 이게 동별로 동별이 아니고 단체별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그 망미 2동, 강안 1동, 강안 2동, 강안 3동, 4동, 일락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일괄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망미 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2012년부터 지금 13년간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차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계속 관리하고 있죠? 이게 저희들도 여러 단체에 할 수 있도록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별에서 자기들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끼리 좀 어떤 협약, 이제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들은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또 이렇게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을 개인한테 계속 지불하는 동도 있고 그걸 그렇게 어떤 한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관리하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십몇 년을 계속 그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 타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네.
몇 개 동이라도 제 자료 받은 동 중에는 한 개 동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게 주차장 관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나 전반적인 시설 개선 말고는 관리는 단체 위스탁한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수익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단체에서 그거 관리성의 편의성을 좀 고려하려고 그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 뭐 그 결산 내역을 보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리인을 두고 하는지는 저희들도 사실 인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도 불만이 없지 않아 있고, 다른 타동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수당 없이 돌아가면서 뭐 차례로 돌아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수당을 주더라도 가장 말씀대로 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수당 주는 거는 뭐 좋습니다. 뭐 수고하니까 수당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걸 수당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동별의 운영상의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에 대한 지출 현황을 이제 의견을 통해서 이제 각 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조합해서 좀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개선 방안하고 또 주차장 확충 방안,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 관리 개선 돼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행정과는 사실 고통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매일이 오늘 연일 행감을 매일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또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부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교통행정과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 민원을 보고 제2의 제3의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아까 좀 일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첨언을 먼저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동별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을 보자고 하면 총 수용구에는 10개 동이 있는데 9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개가 없죠, 과장님? 네.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선민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남천. 네, 그 없는 지역구가 또 제 지역구인데요. 남천 2동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자고 하면 광안 3동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은 또 광안 2동이 낮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남천 1동이 낮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천 1, 2 광안 2동 지역구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러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매년 뒷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용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2를 보면 주차 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주차 환경, 지역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주차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 의거해서 수용구에서 어디가 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예, 저희가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량 등록 대수와 그리고 주차장 수를 비교해 가지고 주차 개선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동이나 망밀동, 망미이동 이렇게 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제일 최근에 된 게 23년도에 망미 1동이 됐었고요. 그전에는 20년에 수용동과 망미 2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의거하면 사실상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라고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낮은 구역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상 우리 주차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등록 대수를 다 동별로 비교해서 분석을 했겠지만 전문가와 실제적으로는 수용동이
제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동이 제일 먼저 20년도에 고시가 됐고, 그 이후로는 망미 1동이 그 다음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망미 1동과 망미 2동이 차례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윤정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최근에 남천 1동, 남천 2동, 광안 2동 같은 지가가 높은 데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셔도 그 전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늘 오는 답변은 지가가 비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은 땅값이 더 저렴한 곳에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게 그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형평성이 맞지 않도록 이분들은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을 안 하거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립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10억, 15억이라는 큰 돈을 들이지만 요즘엔 땅값이 비싸가지고 한 면에 예전엔 1억 정도 했던 면이 지금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한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남천동이나 광안 2동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면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 10억, 20억이 정말 큰 돈입니다만은 그걸 조금 더 확보를 해서 2년차, 3년차에 차라리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쓰는 방법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광안 이동은 아시겠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수용구에 너무 많은 행사가 광안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 주민들이나 새롭게 온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부터 좀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도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실효적인 방법을 좀 같이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 형평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너무 한 곳에 치중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있을 때는 광안 3동하고 남천 1동, 광안 2동에 정말 부지를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매일 그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저희들 또 관내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도 연락을 했고요.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 금액에 맞춰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말 맞다나 저 윤정환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동변의 형평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뭐 올해 내년이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을 더 확보 내후년에 해가지고 좀 더 주거지 주차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요거에 마무리를 하자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약 사업이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확보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사업을 정말 수용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지도 않았지만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그 부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줘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청 밑에 광남초등학교 일원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인도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요 사업이 약 1억 4천 정도 시비를 받아와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전부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아까 개별적으로 사진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는 그쪽으로 퇴근을 합니다. 차를 이동할 때는요.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 도로 폭이나 이런 건 다 나중에 법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지만 실제로 그 차선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끝에서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원래 기존에 좌회전 차선이 없었죠. 좌회전 신호가 없었죠, 과장님. 네, 신호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공사함으로써 좌회전 신호를 넣었죠. 그렇진 않고요. 전에 좌회전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 공사 전에. 공사 전에. 예, 네.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지금은 도로가 그 기존에는 도로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고 몇 년을 지냈었는데요. 최근 이 공사를 하면서 되게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따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민원들이었냐면 차량이 진입을 하고 나서 마지막 곳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우회전을 해서 차량이 나가야 되는 차량들 사이에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이제 인도가 넓다 보니까 도로가 폭이 줄어들면서 결론적으로 이 차들이 오댄장에서 그 일부까지 전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엔 더 심하고요. 과연 혹시 요거에 대한 민원들은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에서는 싸움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요. 차량을 빼라 마라 빵빵을 하기도 하고 내려서 가음을 지르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인도가 왜 이렇게 넓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 법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강한 초합의 보도 조성한 보도폭이 지금 광남. 1.9에서 2.4고요. 도로폭은 3.5에서 3.9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속 60m 미만 소형차 도로에는 3m 이상만 유효폭을 확보하면 되고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공사에 있어서 이 규칙에 관해서는 적정하게 잘 설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법령에 의거해서는 당연히 준수를 해서 다 이제 공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 운전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연히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통행권이나 보행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당연히 걸어다니는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아시겠지만 문화도시 이후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광안리가 돼버린 바람에 그 위치들의 차들이 늘상 교통난과 뿐만 아니라 주차난뿐만 아니라 교통난에 계속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라인은 좌회전을 해가지고 광안리를 가려는 차량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회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늘상 한 대가 입구에서 방향을 좀 잘못 틀어가지고 돼버리면 그 뒤로는 우회전 좌회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곡각지 부분을 조금 더 깎아가지고 두 대를 왼쪽과 오른쪽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확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가시성 있는 것으로 조금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차량을 주말에도 한번 보신다면 입구에서부터 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라인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이제 차량을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왼쪽 오른쪽 아무 때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현장을 본 뒤에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외근을 나가다가 그 현장을 사실 목격을 했습니다. 앞에 택시가 차선을 두 개를 물고 있었어요. 근데 우회전과 좌회전을 좀 붙어줘야 되는데 뒤에서는 우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빵거리면서 차선 똑바로 서라 그렇게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맞다나 이제 진입하는 초기에 조금 또 중간 좀 왔을 때 우회전과 좌회전이 갈려진다는 사실 그 신성을 좀 높여가지고 차량 운전자가 알고 이 우회전 좌회전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차도에 진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왼쪽 오른쪽이 나뉜다는 거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네. 것 정도만 해주시더라도 네. 충분히 이 교통 흐름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사를 통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이 인도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6페이지의 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PM마저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민원 처리 매뉴얼인데요. 사실 처음에 PM이 나왔을 때는 민원 처리 매뉴얼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구가 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매뉴얼을 일반적으로 통일화 시키신 것 같은데 평일날은 어떻게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PM의 문제가 가장된 게 분단 방치로 해서 이제 보도에 버려지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PM이 들어오면서 부산시에서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이제 1시간 이내에 미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 조치를 하자.
이렇게 매뉴얼을 했고요. 그래서 야간 및 공휴일은 재해 대상으로 부산시 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직 민원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긴급하게 수거가 필요하면은 그쪽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민원이 총 424건인 건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작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으면 그러니까 즉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에는 그 민원을 받으면 업체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지만 그게 아닌 야간이나 공휴일 시간에는 사실상 당직 민원분들이 접수를 받아서 당연히 연락을 먼저 해보시겠지만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교통행정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빠르게는 금요일 저녁에 넣었다 하면 느리게는 2일, 3일이 걸릴 거고요. 정말 빠르면 일요일 저녁에 넣어서 월요일 아침에 가실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월수를 보면 뭐 모든 달이 문제입니다만은 1, 2, 3월이 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요. 제가 또 추측컨대는 아마도 날씨가 좀 추워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던 시기에서 지금 벗어나서 1, 2, 3월에는 타다가 도중에 내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중에 이제 이거를 방치하는 건수가 더 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겨울이 또 걱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또 교통행정과나 민원실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불편을 야기할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처음에 행감을 할 때는 수영구에 이 업체가 약 3군데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자료를 요청하니까 6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이게 나름 이 안에서도 대기업이면 연락이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약간의 중소기업이면 보면 24시간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는 정말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보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사익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고통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가서 얘기를 많이 논의하시겠지만 16개 구군이 좀 단일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광지인 수영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괴롭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산시에서도 강력한 매뉴얼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PM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 PM이 사업자 등록들만 내면 다 할 수 있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걸 허가제도로 하자. 그리고 허가제 하기 전에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의를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반영되지 않고 이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을 따라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년 과장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 혁신국에서 시에서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건수는 즉 이제 견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사실상 견인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거를 견인해 와서 챙겨왔다가 업체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보내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견인 자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0건입니다. 대부분 수거 요청을 계속 연락을 받고 그걸 다시 업체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되게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또 우리의 공익이 아닌 사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제도를 만들어줘야 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이 반복돼서 진짜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을 받는 일환 중에서 이러한 민원은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수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라시 위원님 계십니까? 지라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에 지라시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옥순정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9번 페이지 36쪽에 5개 광고 발전 기금 관리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조성 및 운용란을 보면요. 24년도 말 조성액이 4억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8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25년 현재 3억 7,6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요. 제일 밑에 2025년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면 이자 수입으로 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기타 수입으로 한 사업이 또 두 가지 이자 반납까지 두 가지가 있어서 즉 이게 지금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원금을 까먹는 지금 사업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1억 5천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네, 도시고급가정옥 순정입니다. 김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지금 기금을 까먹으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 이 5계획 광고 발전 기금은 법정 기금이어서 없앨 수도 없는데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자 수입하고 기타 수입에 표기가 된 거는 그냥 이자 수입이 1,853만 5천 원이고 기타 수입이 1,800이고 이게 이 줄이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수입에 대한 설명이고 지출은 그 전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지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 1,853만 5천 원을 받아서 노후 현수막하고 풍수의 대비를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사업 편성이 올해처럼 이렇게 되나요? 예, 지금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사업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전입금을 좀 이제 받으려고 했었는데 올해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전입금 편성은 좀 어렵다 해서 그대로 이제 수입은 내년도 수입은 한 이자 수입만 해서 한 86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출 사업은 그대로 올해 사업하고 비슷하게 안전점검하고 광고물 전수조사가 2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로 들어가고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 사업이 또 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년에 사업비가 네네.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도 지금 계획상 1억 5,400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5,200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가면은 이제 2027년 말이 되면은 이제 기금이 고갈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광고물 관련해서 세외 수입이 이제 많이 들어올 때는 한 6,300 들어오고 또 적게 들어올 때는 3,300 정도 들어오는데 연간 평균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전년도 우리 이제 세외 수입으로 받은 금액은 전입금으로 받아서 그 금액 안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전입금 추이가 2020에서 2022년도에 3년간은 없었고 2023년에 한 1억 5천 있었고 2024년 5년 6년에서 또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받는 금액은 이제 구 전입금으로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려고 하고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 중에서 안전 관리에 관한 그런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전단지 수거 보상이라던가 현수막 수거 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제 1억 5천 는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 5계획 광고 발전 기금은 이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 기금이 아니라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기금 없애고 그냥 여기서 하는 사업을 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히 다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법정 기금이다 보니 없애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전입금을 발해야 되는 이런 네.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기금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하셔서 기금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소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페이지 23페이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밀락 해변공원 관련해서 아까 개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밀락 해변공원에 뭐 포토존도 조성되고 광안리 해변도 지금 사지계절 꽃피는 게 계속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나쳐 가거나요. 근데 제가 저번 주 주말에 레이저 쇼가 있어가지고 한번 방문했었는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제가 마찬가지 하나의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모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날파리들이 많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꽃이 있기 때문에 날파리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윤달도 끼고 날씨가 좀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들이 늦게 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에 한 15마리, 20마리가 있길래 애완모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사람들이 키우는 모기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근데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짓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보고 청보리를 보는 게 아니라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날파리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모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이라고나 할까요? 어디까지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 조선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초화 전시장에 따로 방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기 방역을 하게 되면 초화가 이제 시들거나 이렇게 죽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 농약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방제 작업이라 하는데, 꽃에 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지금 초화 전시장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또 꽃이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만지고 냄새도 맡고 뭐 이렇게 막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그렇게 하면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은 하지 않고 있고, 그 주변 우리 초화 전시장 자체가 모기 서식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이제 밀락 회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방역을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 방역을 좀 집중을 해서 우리 쪽에 모기가 조금 덜 오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꽃을 보러 가고 청보리를 보러 간 건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특히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계속 털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래도 날파리나 아니면 곤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충 방지 제거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으로도 이 여기 된다, 그러니까 예방이 된다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사이사이에 포인트에 혹시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 꽃피는 조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디자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모기장이 있잖아요.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쏘는 거. 근데 그건 아마 디자인상 하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많은 분들이 놀러서 보러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끽하지 못한 채 모기들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요거는 약간의 대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다각도로 알아보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늘푸른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재정비 공사입니다. 늘푸른 공원은 남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기부 체납을 하고 나서 지금 모든 분들이 개방해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원 조성이 몇 년도에 진행되었을까요? 네, 2009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네. 네, 2009년에 조성이 되었으면 벌써 약 16년이 지났는데요. 16년 동안 이게 리모델링 또는 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까닭은 사실 삼익비치가 지금 어린이 시설,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이 이제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물론 광안리라는 좋은 자연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놀이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 약 16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공사비가 측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매년 이제 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로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특효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게 기존에 있던 안전벽이 이제 없애면서 탁 트인 개방형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식이라고 하죠. 하나의 놀이기구 안에 다 넣다 보니까 사실 이 넓은 공간에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의 개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장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사업비 자체가 1억 2천이고 전체 이제 그 놀이시설이 한 9,7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대로 지금 다 한 상태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바로 이 뭐 놀이시설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아직 지금 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6년 만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드디어 특효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공사를 했습니다. 낮밤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가서 뛰어놀고 있거든요. 이용객이 많은 곳인 만큼 좀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이야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설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빈 공간이 많아서 여쭤보니까 계장님께서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반되기 전에는 뭐 땅 따먹기라든지 그러니까 바닥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조성해 보겠다는 말씀을 계장님께서는 주셨었습니다. 아까 그 바닥에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그림 모양을 새겨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끝나고 나면 네네. 그렇게 해서 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바닥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놀이기구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3페이지인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공원인데요. 보면 24년도와 25년도에 공원들 중에는 더러 똑같은 공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파랑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탄성 포장 수리를 동일하게 했었고요. 호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클링보그 정비를 했었습니다. 과정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네 수리를 동일하게 했었고 나머지 공원에서도 동일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산이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메꿀 수 있다면 메꾸면 좋겠지만 실제로 현장을 보고 이게 이 작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은 작은 돈이 계속 들 거라고 하면 예산을 모아서 조금 더 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사실은 사용하는 곳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비교를 해보면 모든 공원이 똑같은 보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 공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기 파랑새 어린이공원하고 노을 어린이공원 탄성 포장은 이제 해당 공원이 이제 워낙에 노후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가 주기적으로 필요가 해서 그거를 했고, 그 노후도가 높거나 이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탄성 포장 교체를 연차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암 근린공원하고 망미 근린공원의 그 쿨링포그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이제 이게 미스트 이게 조금 예민하다 해야 될까요? 기계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스트 펌프하고 미스트 노즐을 교체가 했는데 그 뒤에 또
그 금액이 좀 크게 보이는 거는 그 등 교체에 오히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 케이스고요. 2025년에는 아예 그 쿨링 포구 시스템 컴프레스 자체를 정비를 해서 아마 향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어린이공원 근해 같은 경우에 2024년에는 근해 안전 펜스를 교체를 했고 2025년에는 이제 기초를 보수하고 뭐 기초부에 탄성 포장하고 조합 놀이대 이제 도색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근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용량에 따라 고장도가 조금 높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위치나 접근성에 따라서 공원 이용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많은 공원부터 꼭 필요한 시설이 뭔지 확인을 해서 그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편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부서에 이게 이관이 돼가지고 아마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률 현황도 물론 보아주셔야겠지만 제가 파랑새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만 추가로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랑새 네. 어린이 공원은 지정명이 이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은 제가 알기로 생기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리모델링 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는 호암 경로당이 자리하고 있고 그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즉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누구나 와가지고 거기서 쉬고 계시는 휴양시설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과장님도 그전 과장님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 주셨지만 예산상의 문제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확충이 안 된다고 하면 그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관리 감독도 그러니까 보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파랑새 어린이 공원에 이제 어르신 옆에 이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운동기구 설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죠? 아, 어린이 시설은 그 시소하고 근해가 있어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예, 제가 가서 봤을 때 시소가 보였고 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소근에 미끄럼틀도 미끄럼틀, 네, 네, 네. 그 정도가 있고 그 옆에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아예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돌리기나 50견 예방 허리 돌리기 정도가 있었고요. 네. 중앙에는 시소하고 미끄럼틀하고 이쪽에 근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도 가서 보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시설물 자체가 다채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늘품공원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인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있으나 놀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을 하지 않는 곳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 그러니까 파랑새 어린이 공원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당장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같이 가봐 주시고 그 시설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나 어르신을 위한 시설물 좀 더 추가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행정과의 다른 부서겠지만 설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잘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운동시설물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그 부서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선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식 건축과장님 답변서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3번 23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수영구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1000명 정도 되고 관내 임대주택, 즉 세를 놓는 주택은 지금 1266호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민원 처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3년 12월에 임대사업자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했고 24년 3월에는 임대차 계약 셀프 매뉴얼 이노트 제작 및 배부, 그다음에 24년 7월부터는 매월 보증기간 만료 대상자 알림톡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기간 만료라고 하는 거는 허그의 보증기간 만료를 의미하는 거죠. 예,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김진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이 만료된 대상자라고 하면 임차인을 의미합니까? 임대인을 의미합니까? 예, 지금 건축과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허그의 보증기간, 보증보험 기간이 다 되면은 그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기간이 다 되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융 관련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허그에 의해서 그런 관련 내용을 지금 통보해 주시는 또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아니, 그 통보를 임대인 해주는 본인에게 알려주는 건데, 집주인 본인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 그러니까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허그에서 통보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행 정권 갱신 기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요걸 임대사업자 개개인한테 이제 제출하라고 문자도 그러니까 보내고 문서도 임대인이 보내고 그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가입해야 될 그 기간 내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서 그 증서를 제출하라는 알림톡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임대인에게는 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기간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기간 그러니까 임대인에게는 만료되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 집이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해집니다. 아니, 임차인 새들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이 보증보험에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자기가 사는 집이 지금 허그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집 주소가 있으니까 그 집으로 이 집이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서는 일단 지금 우리 건축가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만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차인 관리나 또 전세 사기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부산시에서 또 관리하고 있고 또 법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부산시와 또 허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도 그런 내용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이고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진구와 함께 부산 시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해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떼먹으려고 해서 떼먹은 게 아니라 그 집값이 보증금보다 내려가게 되니까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전세 사기가 되는데 이때 임차인이 이 집이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럼 임차인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든 뭐 다르게 뭐 금융 정보여서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보증보험이 해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전세 사기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 집주인, 임대인에게만 알리지 말고 동시에 임차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집의 보증보험 상태를 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적극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보증기간 만료 대상자, 그러니까 만료가 지난 대상자가 아니고 이제 지금 만료가 예정된 사람한테만 그래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나 또 그리고 임대인 본인도 그렇고요. 이제 임대인 본인 같은 경우는 이행 정권에 가입 안 하면 또 가태료를 또 부과를 하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태료 부과하는 그런 대상에서는 이제 임차인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행 정권 그 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임차인도 이런 부분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임차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가 없는 수용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진 의원님의 그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번 3번에 보면은 이제 추진 현황에 24년도하고 25년도에 등록 임대 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역량 강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몇 명이 신청을 하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김태성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현재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건축가에서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 요 등록 임대 사업자로서 주요 공적 의무하고 그리고 또 건축물 관리에 따른 그런 내용하고 또 최신 또 이게 주택 임대 사업 관련 개정 내용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하면서 이제 또 우리 또 노블스 오블리지 가지고 임차인 보호도 이제 변호사 통해서 이제 그렇게 강사를 통해서 좀 협조 좀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24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한 번, 올해 2번 이렇게 교육을 했고 그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잘 전달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최초에는 14명 오셨고 그리고 올해는 25명 그렇게 지금 참석해서 계속 그 임차인뿐만 아니고 임대인도 관리하는데 그렇게 예, 보면은 저희 관내 임대 사업자가 1000분이 넘는데 지금 수업 역량 강화 교육을 들으신 분은 20명에서 뭐 25명 내외 남짓하십니다. 이 수는 정말 현저히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또 그에 반해서 또 이분들이 사실 뭐 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알림톡을 발송을 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가 다 있다는 결론인데 아니면은 이 연락처로 이 교육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림톡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교육이네 하고 관심이 있어지면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되다 보면은 누구라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교육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 조선민 의원님이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축가도 민원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있는데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은 너무 불친절하십니다. 민원인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요지를 보면은 뭐뭐와 관련된 민원 내용을 전혀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민원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자료를 더 풍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민원인에 보면은 건축가랑 그다음에 건설가는 실명이 나와 있는데 실명을 꼭 게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병재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행감 자료고 또 내부적인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 연례적으로 그렇게 개인이 민원 이름이 건축주 이름이 이렇게 게재된 그런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부서에 보면은 다 비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뭐 김땡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건축가랑 건설가는 실명이 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실명을 제기를 안 하겠다는지 그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병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부 아무리 행감 자료이라 하더라도 또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또 주석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개선을 해서 자료 제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가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윤규 건설과장님 답변서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소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20페이지에 지금 국가하천 수영강 호암 보수 보강공사가 비고란에 보면 교부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약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국가하천 수영강 호암 보수 보강 공사는 2022년도 국가하천 정밀 안전 점검 영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23년도 1차, 2024년도 2차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제3차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 대상 구역이 하천 구간을 벗어나 연안 공유수면에 걸쳐 있어서 환경부의 국비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고 지금 수영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영교 위쪽으로는 수영강이고 그 밑으로는 공유수변 연안입니다. 그래서 연안 쪽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 요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 되다 보라서 공사가 예산을 쓸 수 없다 해서 반납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2년도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23년도에 1차, 24년도에 2차를 했고 이제 올해가 25년도 3차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네네. 1, 2차 때는 똑같이 이렇게 국비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거고요. 1, 2차는 맞죠, 과장님? 마지막 3차 때도 똑같이 서류를 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위치가 알고 보니까 경계수면, 그러니까 공유수면과 하천의 경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서 받아온 예산의 항목이 우리가 집행하려는 곳이랑은 맞지 않아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천과 그 일대가 너무 경계선이 애매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말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또 많은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서류를 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향후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사업의 내용을 본질을 찾아서 집행과 이제 서류를 제출해 주실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3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일단 향후 있으십니까? 그 해양수산부의 국비 또는 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이제 재원을 우선 검토하고 그래도 불가하면은 구비로라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현장 조사를 했을 때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재정된 특별교부금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경계가 이제 불투명한 그 부처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그래 사용할 수 없게 돼서 했을 겁니다. 네. 마무리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1, 2차 때처럼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하여서 부처는 다르지만 꼭 예산을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로 해서 마무리 3차를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소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추가 질의는 11월 27일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